전쟁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Face to face with the enemy, and ultimately with death itself. 군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파괴적인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만일 실패하게 되면 적들은 침입할 것이며 전쟁은 패배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매일같이 질환과 질병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적들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입니다. 기습 공격을 좋아하죠. 우리는 적들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엔티바이오틱, 즉 항생제를 직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우리들은 훨씬 더 까다로운 전쟁에 이끌려오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적들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같이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공격을 해와서 우리 몸속의 자연 방어 능력 체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현대의 퇴보적인 건강관리 실태의 주 원인인 것입니다. 미국인 2명 중 1명을 공격하는 심장병, 3명 중 1명인 암, 4,100만 명이 앓고 있는 관절염, 또 다른 4천만 명이 앓고 있는 천식, 3,500만은 당뇨, 뿐만 아니라 섬유근통 증후군, 만성피로 증후군, 1,000만 명이 앓고 있는 루푸스 등등이 바로 그러한 예들입니다. 이러한 퇴행적 건강 상태의 프로세스는 믿기 어렵지만 건강 유지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 예를 들면 수면과 같은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수면 장애는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일으키는 100만여 건의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750억 달러의 생산성 상실이 이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손실의 전쟁인 것입니다. 1달러 중 17센트는 매일 헬스케어의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종종 최선의 처방은 단지 이러한 증상들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끝나며 유독성이나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웰빙은 몸 깊숙이 있는 세포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속에 많은 세포가 모여있는 도시라고 생각해봅시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적들이 떨어뜨리는 유독성 가스와 폭탄들로 세포 도시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인인 백혈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백혈구는 이 침입자를 찾아내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거리를 순찰하던 백혈구들이 부상당한 아군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어군대가 보호하기는커녕 아군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주요 생명공학 전문지에서 각각의 세포 간에는 원활한 의사전달이 필요하다는 새롭게 발견된 사실로부터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방어세포가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다른 세포를 죽이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 군인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다면 전쟁은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전쟁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은 바로 세포의 파괴를 뜻합니다.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일까요? 세포 간의 언어는 영어에서 4가지 기본 모양으로 26개의 알파벳을 만들고 이것으로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Tells us that of the 200 carbohydrates found in nature, scientists have identified 8 as the carbohydrate components of letters that make up the cellular alphabet. Cells communicate by using these 8 known carbohydrates to shape letters and words. Here's how it works. 세포는 이들 8개의 탄수화물을 지방이나 단백질에 연결하여 글리코폼이라는 단백 형질을 이룹니다. 이들이 세포의 건강과 방어력을 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 세포가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게 되면 적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화생방전을 방불케 하는 적들의 공격이 행해지고 있는 세포의 도시로 돌아가 봅시다. The city has deteriorated. 세포 도시는 과연 어떻게 복구가 될 수 있을까요?
최적의 상태를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소의 공급이 요구되며 이것은 바로 원활한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복구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세포가 다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세포들은 응급 조치를 하고 병든 세포를 고쳐줍니다. 약한 세포는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백혈구들은 이제 자신들의 부상당한 아군과 시민들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군인들은 적들을 찾아내고 제거하며 독성물질, 박테리아, 바이러스로부터 세포들을 방어하는 재원을 가지게 되어 결국 이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포 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8가지 필수 탄수화물 중 오직 2가지밖에 현대 식생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나머지 6가지를 체내에서 생산해내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필수 탄수화물의 부족이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파괴시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몸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부족한 필수 탄수화물을 얻기 위한 보조 공급 식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건강조사기관에서 이 영양보조식품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미 의학협회 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환자 가족의 설문조사에서 50%가 이미 대체 의약제를 썼었거나 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 의원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여 1994년 미 의회는 영양보조식품 및 건강교육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률에서 영양보조식품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률로서 마침내 일반 소비자들이 영양보조식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의 제정 이래로 텍사스 주대학의 두 연구원 빌 맥커넬리 박사와 맥데니얼 박사는 부족한 필수 탄수화물의 복합제에 대한 건강상 이점에 대한 여러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양보조 물질은 글리코 영양소라 불렸으며 각 신문의 머릿기사로 실리게 되었으며 건강에 관한 금세기 최고의 뉴스로 여겨졌습니다. 미국 자연요법 의사협회는 이 글리코 영양소의 연구 업적에 대해 그의 생명공학상을 빌 맥커넬리 박사와 맥데니얼 박사에게 수여했습니다. 그 당시 그 협회 회장이었던 스티븐 조트 박사는 오늘날 세계 대체의학협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1996년 협회에서는 그 해의 생화학상을 글리코 영양소 복합물질 개발을 일궈낸 맥카넬리 박사와 맥데니얼 박사에게 수여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합물에 대해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것이야말로 만약 있었더라면 세계의 생화학상이라도 수여했을 것입니다. 서양의 생의학은 바이러스, 독성물질, 박테리아와의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박테리아는 항생제를 무력화시킬 만큼의 내성을 지닌 돌연변이를 재생산해냈습니다. 만약 적절한 도구가 제공된다면 우리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영양보조식품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무엇인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이 부족한 연결고리가 바로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8가지의 필수 탄수화물이 어떻게 우리 몸 세포의 최적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 글리코 영양소야말로 세계의 발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 있는 연구원들이 텍사스 달라스에 모여 글리코 영양소의 이점에 대한 그들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What were some of their eye-opening developments? I'd like to also introduce Dr. David Busby, Professor of Genetics and Toxicology at Texas A&M University. In his pioneering 텍사스 A&M 대학 데이빗 버시비 박사는 그의 선구적인 암 연구에서 필수 탄수화물이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보통 세포들의 파괴를 막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First member of our panel I'd like to introduce is Dr. Kathy Dykman, who's a medical doctor specializing in psychiatry, private practice, and a long history with research. Dr. Catherine Dykman. 정신과 전문의 캐서린 다이트만과 커리지 하우스 멤버들은 집중력 장애 아동들이 글리코 영양소의 섭취 후에 행동이 향상되었다는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After receiving glyconutrients. 그리고 계속해서 출판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영양보조식품으로서 글리코 영양소가 당뇨, 폐경기 질환, 관절염, 알코올 중독, 구강암, 난독증, C형 간염, 포진증, 구강질환, 치주질환, 천식, 태희삭습병, 만성피로증후군, 섬유근통증후군 등의 향상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는 이제 지구상 세계 60억 인구에게 마침내 질병과의 전쟁을 이기고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연구와 실험은 과히 주목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는 현대인의 영양 공급에 관해 최적의 건강을 얻고 건강 관련 병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전에 없었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건강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은 이 새 발견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진정한 웰빙을 얻을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되었으며 행동으로 옮기기를 선택하는 한 승리는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